많이 기다리고 있어. 제가 좀 이거는 보도하기는 그렇고 좀 위험한 것도 하나 오늘 여기서 말씀. 왜 여기서 해? 뉴스타파에서 이런 거 저희는 위험한 거 보도 확인 잘 안 된 거 보도 안 하는데 지기현 판사 문제 있잖아요. 뭔데? 룸사롱 접대 문제. 그거 이따가 근데 이상호 그게 기자가 이제 할 거야 왜? 어제 밀고 간다. 현직 대법관 룸사롱 접대 제보가 왔습니다. 현직 대법관. 아이. 야 이거 또 하나의 고문이 추가되네 이거. 아 그거는 안경 때문에. 아니 잠깐만요. 증거 있으시냐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와 이거 큰데. 제가 그러니까 현직 대법관이 14명이에요. 대법원장까지. 예. 3명은 여성입니다. 예. 그럼 11명 중에 1명이에요. 11명. 예를 들면 제가 그 사람 이름을 딱 밝히려면 완벽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보도를 하지 않고 다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구영식 기자 전에 여기 나왔었죠. 오마이뉴스. 예. 거기 검사와 스폰서란 책이 있습니다. 예. 검사와 스폰서란 알아요. 책이 있어요. 예 알아요. 그 책은 검사를 위주로만 돼 있어요. 예. 근데 그 책에 보면 고위 법관이 한 명 이름은 아니고 고위 법관들에 대해서도 접대한 게 있으나 이 책은 검사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에 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공교롭게도 대법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잘못하면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을 수 있을 건데 고영식 기자가 또 취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대법관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때 그 책이 왜 나왔냐? 너무 큰데. PD수첩하고 오마이뉴스에서 그 보도를 합니다. 검사와 스폰서. 그래서 검사들이 수사를 받아요. 수사로 이어졌을 경우 밝혀졌는데 문제는 너무 오래전 일을 가지고 하면 공격을 했을 때 방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부분을 아마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한 3-4명의 복수의 진술이 있을 때는 이게 가능하거든요. 현직 대법관 룸사롱 접대 제보가 있다. 그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언제쯤 나옵니까? 구영식 기자를 한번 부르시죠. 우리 이상호 기자님 만나 뵙겠습니다. 궁금하다 이거. 와 나도 궁금해. 진짜. 잘 정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뭐 기자는 질문하는 직업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시겠지만 질문을 좀 몇 개 만들어봤어요. 네. 왜 주기현은 저토록 무리를 할까? 그렇지. 그리고 판사들 대부분이 동의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들을 왜 할까? 라는 게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지금 룸사롱이 이게 왜 터졌을까? 네. 네, 사실 뭐 저는 그렇게 선정적인 소재 취재를 별로 즐기는 사람입니다. 가벼워. 많은 가벼워. 이 사안의 본질이 과연 그렇게 선정적인 그 룸사롱의 이슈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렇지. 라고 하는 게 과연 이게 큰 그림 속에서 어떤 이게 그렇지. 맥락을 조각일까? 찾아야 돼. 마지막으로는 조이대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게 탈출국부터 시작해가지고 파기환송에 이어지는 전반적인 흐름이 누가 봐도 복식조야. 전문용어로 갬빼이야. 근데 이게 따로 떼서만 봐서는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지. 법원 전체 가지고 뭔가 범죄적인 그 조직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 연결고리가 어떻게 맺어지는가? 그렇지. 라고 하는 질문을 네. 좋은 던지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보도가 막 쏟아지는데 그걸 조합하는 과정에서 이거 창안점이 발견됐어. 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취재를 하기 시작한 거야. 난리 났다. 네. 난리 났다. 근데 설명이 돼 나한테. 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걸 매불쇼에서 우리 최욱 씨랑 같이 얘기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이르렀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갑니다. 이 룸사롱 사건이 왜 튀어나왔을까? 그 룸사롱 사건에 그치면 안 돼요. 지금 보면 존경하는 우상호 의원이나 그리고 존경하는 일단 그냥 형식적인 의미입니다. 몇몇 의원들은 요거는 개인적인 사생활의 문제 아니냐. 무슨 얘기야. 지금 선거 국면에 이거 너무 집중하지 말자. 뭐 이런 취지로 가시는데 무슨 사생활이야. 이게 전체적으로 그 자체도 되게 중요한 범죄적인 행동인데 이게 왜 터졌을까 하다가 계속 도는 찌라시들을 종합하면서 취재를 거듭해 보니까 거기 뭐가 나오냐면 원래 이게 캐비넷에 있던 거야. 어디 캐비넷? 그렇지. 어느 캐비넷이냐가 중요하잖아. 근데 어제 한동훈이 이번 선거 국면에서 아무런 현안 관련 발언한 적이 없어. 네. 주로 이제 기타 활동이라든가
뭐 양고기. 과자 활동. 그렇지, 쪼리뽕 활동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어제 현안에 관련해서 뭐라 그랬냐면 요거 검찰의 캐비넷이 아니다. 라고 발언했어요. 검찰은 캐비넷 없고 특히 이건 검찰 캐비넷 아니다. 제가 검찰 캐비넷에 많이 채워준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의 캐비넷이 있는 건 아는데 왜 진의 캐비넷이 아니라고 했을까? 이거는 진의 게 아닌 게 맞기 때문이에요. 아닌 게 맞기 때문이야. 확인해 보니까 검찰 캐비넷이야. 경찰 캐비넷이야. 경찰. 그러니까 한간에 도는 찌라시들이 3개월 전에 무슨 이상한 관련된 룸사롱 조사가 있었다 하는 썰이 있었어요. 그 썰의 근원지를 통해서 제가 더블 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2월경에 강남 올해 2월경에 강남 룸사롱과 관련된 불법 영업 활동에 대해서 단속한 바가 있다는 첩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지다 보니까 여기 판사도 있고 괜찮아. 근데 하다 보니까 정치인이 나온 거예요. 정치인이. 정치인이 나와? 그래서 한 그 이제 주요 인사들이 한 20명 되는데 덮은 거야. 덮었어. 정치인이 있으면 못 들어가죠. 정치인이 뭐 민주당 정치인이면 좋다고 했겠지만 아닌가 보지. 그래서 덮었어. 제가 이게 소송 때문에 조금 연막을 좀 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캐비넷에 들어가면 요 캐비넷은 요새는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뒤로. 지네 아는 놈들끼리는 알아. 그러다가 당연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판사도 있는데 정치인도 있어. 그러면 정보보고로 다 퍼지잖아. 알았어. 뭐 지기현이라는 판사가 뭐가 중요해? 솔직히. 윤석열 사건 맡았으니까 중요하지. 그렇지. 그리고 탈옥시켜줬으니까 더더구나 중요해.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지기현이 윤석열 재판을 하네? 이렇게 된 겁니다. 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연락 중요하지. 근데 제가 50분을 기다렸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와서 여기 네. 와서. 야, 이게 있었어. 이게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가정하자면 캐비넷에 있었어. 직위원은 사실 의미가 없어. 그냥 그냥 판사지. 뭐 여러 판사 중에 하나인데. 근데 하필이면 직위원이가 윤석열 형사재판을 맡았어. 직위원, 룸살로. 야, 약 좀 파고 들어가자.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이런 경찰 캐비넷과 관련된 고위층 관련 정보를 공유해서 요걸 가지고 뭔가 아이디어를 굴릴 정무적으로 그렇지. 장난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많겠죠. 그러니까 많지 않다고? 그렇지. 경찰 수뇌부와 용산에 연결된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어.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저는. 모르는 사람. 그렇지. 있어? 진짜 진행 잘하죠. 저는 제가 봤을 때 최욱 씨보다 곽수산 씨 때문에 빛나는 거야, 당신이. 아니. 수사인은 싫어해 그런 말을. 그런 말 싫어요? 왜냐면 잘리거든. 잘려? 싫어요 그런 말을 싫어해. 난 존재감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부담스러워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아주 핵심이겠지. 소위 말하면 윤 씨 측근 중에서 거기서 딱 캐치가 된 거야. 지기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겠다. 찐윤 중에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누군가가 찐윤 뭐 이런 말도 위험해. 찐윤. 그냥 이 용산 언저리에서 정보를 다루면서 정무적으로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이렇게 가자 이렇게 된 거야. 잠깐만요, 단속 좀 하고. 자, 여러분 댓글 달지 마시고 빨리 누구 이름을 막 자막로. 아니 이름을 댓글. 단대 저기. 이름 자꾸 댓글 하지 마세요. 예, 네. 계속해 주세요. 자, 그랬어. 그게 2월경에 캐비넷에 들어갔는데 2월 말부터 이제 그걸 써먹기 시작했겠지. 그죠? 그러면서 뭐 어떤 일이 발생했어? 바로 3월 8일 날 윤석열이 석방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 3월 8일에 석방.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치겠다. 이 사안에 대해서 컨트롤이 들어가. 그런데 요게 그러면 민주당으로 일부 제보가 갔잖아요. 그래 거기서부터 더 궁금해.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자, 여기서 지들끼리 요 정보를 아주 보안 속에서 유지하면서 편의대로 지기현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겠지. 뭐 그렇겠죠. 근데 이 지기현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누가 이거 불었어? 그러면서 지기현이 역추적을 한 거야. 자기 스폰서들 쫙 훑으면서. 근데
룸사롱은 한두 군데 다니다가 아니야 지금.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최소한 3군데가 나와요. 네. 와. SSB 이렇게 나와요. 와, 영어가 그런데 없네. 그 과정에서 어. 이제 생각을 해봐. 너 이 새끼 너 왜 누구 불었어? 나 안 불었다니까. 불었잖아 이 새끼야. 그럼 내가 지금 다 이것 때문에 지금 재판도 이렇게 막 미치겠어 이렇게 된 거야. 그 과정에서 더 틀어진 거지. 아, 더 틀어져. 이 새끼 나를 내가 너 불러가지고 나 맨날 술 사달라고 그래갖고 내가 결제하고 그랬는데 나를 의심해 이 새끼야. 이렇게 된 거야. 더 틀어져. 억울한 스폰서는 그렇지. 내가 돈 뜯긴 것도 열받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는 유탐사로 가고 그게 이제 700만 원짜리 연수원 통기. 다른 하나는 민주당으로 간 거예요. 그럼 다른 거네 두 개가 전혀. 달라. 달라.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 자세히 안 봐 기자들이. 자 그래서 달라. 이제 민주당 쪽으로 이렇게 막 여기 가면서 어떻게 됐어? 요게 이제 국임당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야. 와. 근데 민주당에서도 이 전체 그림을 잘 몰라. 와, 대박. 이게 그냥 아직까지 우리 존경하는 이상호 아닙니다. 우상호 의원님 같은 분은 이거 뭐 사생활이고. 아이, 그 얘기 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으니까. 일부 있다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나온 겁니다. 네. 이게 그 개인 비리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사법이 범죄화된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법 체계가. 네. 자, 그럼 여기서 물어봐야지. 왜 사법이 범죄화됐냐고. 한 사람인데. 조이대랑 관련성이 대단히 농후한 지점이 있어요. 어떻게? 자, 뭐냐면 어떻게? 일단은 여기서 앞에서 제가 좀 강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요 폰사들을 만나면서 막 이제 억울함 하소연하고 이러면서 틀어졌어. 그러면서 요 사람들 이 폰사가 제보하는 과정에서 이게 또 정보가 또 돌지. 그러니까 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지기현이 했다라고 전해지는 멘트들이 이를테면 이런 거야. 나 너무 괴롭다. 지기현이. 너무 내가 진짜 내 재판을 앞으로 내가 제대로 하겠다. 아, 진짜 미치겠다. 얼마나 괴롭겠어. 그렇지. 이게 탄압 시켜줘야 되고 뭐 애들 저 카메라 기자들이 찍겠다는데 뭐 찍게도 못하고 비공개로 해야 되고. 너무 고통스럽잖아. 지하로만 오게 해야 되고. 그렇지. 지하로 오는 건 지기현이 한 거 아니야. 그렇지. 서울 고법에서 한 거야. 정확히 요런 걸로 고발 걸리는 거야. 가만히 있어, 그냥 듣고만 있어. 계속 하시고. 너무 심하게 하지 마. 아니, 얘 고발되면 내가 도와줘야 되니까.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이런 진술까지도 역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지기현이 실제로 조종당했구나, 인질이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확신을 가깝게 가질 수 있었다 하는 부분인데,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조희대랑 어떤 관계냐? 그러니까 우리는 조희대를 계속 비난을 했어요. 왜냐? 지기현이가 너가 봐도 내가 봐도 이상하게 탈옥을 시켰어. 그렇죠. 그런데 조희대는 한마디 말이 없어. 이걸 계속 비판했거든요. 예. 아니 정상인이라면 당연히 이거 제재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안 들어갔단 말이야. 그리고 조희대가 나중에 사고까지 딱 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여기 뭔가 걸려 있는 게 있지 않겠느냐. 자, 해주세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와가지고 김현장 지분 8%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제 일가 친척들이 다 전화해가지고 돈 좀 꺼달라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지분 한 아닙니다. 말이고 네. 중요한 거 그때 드렸던 말씀이 김현장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석호 개인한테만 집중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서석호가 사실 나온 게 별로 없어요. 예. 근데 그날 나온 게 또 있었어. 사실은 기자들이 눈치를 전혀 못 챘어. 국회 바로 나왔을 때? 법사위에서 서영교 의원의 질의였어요. 그래요? 근데 모르잖아 지금. 뭐였어요? 서영교 의원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단 말이야. 서석호 변호사한테. 김건희 만났냐? 아니 그 당시 질의를 대법원에 대해서. 근데 내가 어제 서영교 의원을 만났더니 자기의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본인도 몰라. 본인도 했는데 그럴 수 몰라. 있어요. 이게 그죠?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뭐야. 내가 같이 국방위 해봐서 알아. 내 옆자리였어. 아니, 뭐야 빨리 얘기해 줘. 그 다큐멘터리로 받으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 줘. 빨리. 예. 자, 서영교 의원이 한 열흘 전쯤에 먼저 1차 질의를 해. 조희대한테. 그 질의를 이제 조희대는 없지만 법원행정처장한테 천대요. 이제 물어보라고 한단 말이야. 네. 왜냐면 내가 제보를 받았는데 조희대가 윤석열한테 임명장 받은 직후에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내가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그 라고 얘기했어. 했다. 그렇죠. 그 일종의 충성사기고 이재명 죽이잖아. 네. 그 진술
제보 A랑 전혀 다른 출처의 제보가 또 온 거야. 그거를 그저께 물었다니까. 무슨 얘기였냐면 네. 그거는 이제 그 조이대의 충성서약 취임 직후였고 요거는 25년 4월 6일 조이대가 26년 4월 6일이면 이틀 전 4월 4일 날 윤석열이 파면됐고 네. 그리고 일주일 전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 받은 무죄 상황이었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 되게 중요하겠지. 근데 요건 내 말이 아니라 거기서 녹취 테이프를 틀었다니까 서영교 의원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면서 네. 어떤 얘기냐면 똑같아.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거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가 아니야. 알아서 처리하겠다. 그리고 더 충성서약이 강화돼. 아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네. 그 녹취가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보자 B. 아, 그러니까 제보자 B가 B가 이 얘기한 내용을 녹취를 틀었다니까 서영교 의원이. 아니 그러니까 그 제보자 B의 음성을 틀었는데 제보자 B가 조희대한테 들었다는 얘기를 그렇지. 얘기한 거야? 전원이지. 아 전원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을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증언한 거지. 그 녹취는 어디서 난 거예요? 그 내용은 서영교 의원이 제보를 받으셨어요. 아 제보를 받았고, 네. 그런데 안 놀라네요. 아니 일단 좀 얘기를 행간의 의미를 좀 파악해야 되니까. 진짜 놀란 내용은 이 네 명이 그날 4월 6일 일요일 점심에 뭐 복집에서 만나서 이야기한 내용을 그 제보자 B 씨가 듣고 제보를 한 거야. 듣고 네 명이 그런 얘기를 나눴다는 거지. 근데 그 네 명이 누구냐? 네 누구요? 조이대. 조희대요? 그리고 와. 그 옆자리에는 네. 한덕수. 한독수요? 와, 씨 뭐야? 너무 큰 얘기 아니야 이거? 그 옆자리에는 검찰총장 출신 정상영. 정상영. 네, 정상영. 옛날 검찰총장 하신 분. 네. 정상명. 그리고 김충식. 김충식. 누구야? 김충식? 김건희 엄마의 카투 친구 아니에요? 그 내연의 관계 남이라고 하는 분. 와, 씨, 야, 이 일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그 서영교 의원이 질의를 했다니까 이게 그 테이블 틀었어요. 근데 이름은 안 나왔. 이름도 나왔어요 그때? 거기 그 같은 공간에 있었던 이 4인에 대한 이름이 나왔어요? 나왔다. 아, 나왔어. 근데 기사가 안 나와서 내가 어. 기자들이 지금 뭐 얘네가 뭐 밥 먹고 뭐 하나 내가 하도 화딱지가 나갖고 또 추가 취재를 했지. 네. 그랬더니 자 김충식은 사실상 김건희 가의 그 남자 얼굴이야. 메신저로 보면 되겠네요. 메신저 겸 그 집안 비즈니스, 패밀리 비즈니스 고문이에요, 이분이. 네. 그 윤석열이 깍듯하게 모신다고 자기 장인처럼. 아. 그리고 뭐 정진석도 소개해주고 그래. 그러니까 아. 그 네 명이 모인 자리에서 조희대가 충성사역을 한 거야.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 이거 조폭들이 하는 얘기잖아. 알아서 처리한다는 건 죽인다는 거잖아. 근데 그 자리에 한덕수는 윤석열의 법적 대리인이지. 법적 대리인이니까. 그리고 김충식은 실제적인 윤석열 일가의 대리인이지. 그렇지. 정상명 씨는 이제 검찰의 대표고.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랑 요거랑 한번 맞춰볼게요. 어떤 의미가 되는지. 네네.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무슨 말인지. 자, 이거 잘못 맞히면 일단은 구속입니다. 네. 자, 요거 잘못 맞히면 구속됩니다. 옆에 변호사님 계시니까 네. 괜찮아. 자, 일단 그 복집에서 만난 건 몇 월 며칠이에요? 4월 6일 4월 점심. 6일. 파면 결정 이틀. 이틀 후에 얘들은 여전히 여유가 있었던 거야. 근데 조희대가 서석호가 알아서 한 4월 6일에 윤석열 관저에 갔던데 서석호는. 그러니까 김앤장은 요때 바빴네. 넓게 퍼져 있다는 거야.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덕수가 뭐라 그랬어요? 김앤장. 김앤장이지. 그러니까 김앤장은 그렇게 넓게 퍼져서 그렇지. 자기들의 책임을 아주 얇게 만든 다음에 공유하는 거야. 각계 전투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한 사람만 딱 잘라서 보면 별로 안 나와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맞춰볼게요. 뼈를. 네. 자, 와. 조희대
조이대가 이 4명의 자리에 있을 때 이게 그냥 오가다 만난 것처럼 보이진 않잖아. 요거는 윤석열의 뜻이잖아. 그렇지. 그 윤석열 캠프에서 이런 음모를 조직하고 공작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돼요. 네. 몇 안 돼. 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밖에 안 돼. 네. 자, 그 사람은 조이대가 이날 모여서 이야기한 내용을 알아. 아. 그지? 조이대가 어떻게 할 건지 알아. 기획자. 그런데 직위원회 캐비넷의 존재를 끌어들여서 이걸로 탈출극을 벌이자라고 기획한 사람도 아주 소수고 몇 안 돼. 뭐 그렇겠죠. 근데 요 사람도 이렇게 맞추면 동일인이거나 그 캠프 안에 있는 몇 사람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이 직위원회 캐비넷을 공작하겠다라고 최초에 기획한 자가 이 조이대에 의한 탈주극, 파기 자판, 파기 환송까지도 같이 기획한 동일인이 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이대는 직위원이 무슨 일을 벌일지 어떤 상황에 처해서 저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겠지.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단순히 직위원이라는 사람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자기 개인 비위가 아니야. 그냥 팀 플레이로 법원이라고 하는 조직을 범죄 단체로 운영하고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게 선거 앞이기 때문에 뭐 룸사롱이니 자극적인 이런 거 가지고 뭐 선거 국면의 논점을 흐린다 이런 얘기는 아니야. 기본적으로 이 선거라는 건 우리가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건설하기 위한 전투의 과정이라면 요거를 국민들한테 소상히 그렇죠. 공개하고 네.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서 이 전체 그림을 아직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사진을 공개한다 막 그러는데 그 정도가 아니야. 경찰의 캐비넷은. 따라서 요거를 지금 경찰도 요게 이제 시끄러워지니까 다시 재수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만은 요거를 조희대 특검법이 지금 저 법사위로 들어갔거든요. 네. 요거 뭐 속도 조절하자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요걸 통해서 조희대 특검법상에 결국은 직위원까지도 요 틀 속에서 같이 수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거 아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거는 특검 대상은 맞네. 그러니까. 이게 그 팔 게 굉장히 많네. 그러니까. 와. 아니,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네. 정말 이거는 이거는 특검을 해서 진짜 완전히 난리 들춰내야 날 돼요. 일이지. 난리 날 일이죠. 아니 만약에 진짜 말씀하신 게 사실은 한덕수, 조이대 이런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제보를 통해서 서영교 의원이 밝힌 거니까 우리가 편하게 인용해도 돼요. 그거 뭐 서영교 발로 쓰면 되니까.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정보기관이랑 경찰 통해서 제가 상당히 확인한 부분이고 이름들도 다 검명이 되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주 매불쇼를 위해서 아껴두겠습니다. 와, 이 오늘 이거 어마어마하다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이상하긴 했거든 계속. 맞아요. 직위원회가 너무 이상하게 풀어줬단 말이야. 그리고 조이대가 너무 가만히 있어. 그렇지. 그렇잖아. 맞아.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가만히 있던 애가 너무 전향적으로 사고를 쳐. 이 세 가지가 이상한 건 맞았어. 맞아. 그런데 아니, 저 가설이 맞다면 이게 이해는 이해가 되지. 되는 거지. 설명이 되죠. 설명이 되는 실제 거지. 직위원은 지금 대단히 괴로워하고 있고 아. 너무 괴롭다. 난 이제 내가 알아서 이제 재판할 거야. 어. 뭐 이런 그래서 토로를 했다고 전해져요. 직위원이가 조금씩 태도 변화가 나오구나. 눈치 보면서. 그것도 설명이 돼. 계속 태도 변화가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경우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자살당할까봐. 그러니까 저는 직위원 씨의 어떤 그 개인적 안위를 위해서라도 빨리 믿을 수 있는 수사기관에서 그분을 모셔서 안전한 가운데 그분의 진실을 함께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네. 이상호 기자님이 지금 쫙 설명해 주시는데 어우 흥미 진짜 빨려 들어가서 들었네 진짜. 오늘은 여기는 이상호 TV입니다. 네, 이 매불쇼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 조이대와 직위원이 했던 행동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됐는데 그 연결고리를 못 찾아서 많은 사람이 궁금해했는데 오늘 그 이상호 기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 빈 공간이 채워진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조이대가 자기가 그날 복집에 안 갔고 그런 얘기 안 했으면 부인하면 돼요. 근데 부인 안 하잖아.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그럼요.
와. 더구나 조이대랑 한덕수랑 같이 있었다는 자체가 범죄거든요. 그렇지. 이거 말도 안 되는 문제지. 얘기지. 자기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해 당사자잖아. 윤석열, 김건희는 지금 사건이 진행 중인 내란 수계인데 내란 수계의 가족 대표 그리고 말도 그 안 되는 법적 얘기지. 대행이랑 같이 복을 먹었다. 우리가 남이가 뭐 그런 의미잖아. 야, 근데 이 날짜가 굉장히 공교롭네. 4월 6일에 복집에서 그 난리를 피고 있는데 서석호가 4월 6일에 그러니까요. 윤석열 관저에 갔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차담한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모면할 수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수싸움을 하면서 계획을 짰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거는 날짜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4월 6일에 관저에 갔다니까. 그거는 서석호가 이렇게 퍼즐을 맞출 거라고 상상 못하고 4월 6일에 갔다는 얘기는 한 것 같아. 와, 미친다 진짜. 와. 한덕수가 출마한 것도 그럼 만약에 실제로 같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또 퍼즐이 하나가 더 맞아지는 거야. 그렇죠. 왜냐? 한덕수의 미스터리를 박지원, 그러니까 한덕수를 잘하면 잘할수록 미궁으로 빠졌거든. 왜냐? 박지원 의원님은 한덕수를 잘 알잖아. 네. 얘는 되는데 아니고는 안 가는 애인데 맞아요. 왜 안 되는 데인데 계속 가는지 모르겠다. 얘는 안 된다니까. 안 맞아. 된다니까 계속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갔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후보를 낙마시키는 것은 만약 한덕수가 출마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게 유일한 방법인 거잖아요. 네. 상황적으로 본다면. 근데 만약 이 안에서 이상호 기자 말처럼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약에 내가 정리해 줄게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한덕수 입장에 당연히 출마할 명분이 생기는 거죠. 생기지. 왜냐면은 이재명만 없으면 한덕수 그렇죠. 건데.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와. 대단히 유력한 국제 정보,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의 보고서에 이미 2월 말경에 정진석이랑 쌍권총이 만나가지고 한덕수를 옹립하는 안을 세웠다라고 하는 정보보고가 있어요. 그런 거는 어디 있어? 그런 거예요. 아니 이건 뭐 KBS, MBC, SBS, 중앙일보, 조선일보 좀 매일 보거든요. 근데 실제 그 내용을 제가 3월 초에 알았거든요. 네. 근데 나는 허무맹랑하다고 치부했지. 왜냐하면 한덕수가 탄핵의 강을 건너서 컴백할 거라는 확신이 없었는데 그 돌아오더라고. 저는 한덕수를 먼저 탄핵 기각해서 보내준 게 일종의 저는 마터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아니 그러면 네. 그거 너무 커져. 그렇게 가면. 근데 이미 저는 실제 3월 초에 그런 사안 정진석이 그 시점에 쌍권총 만나서 한덕수 옹립을 얘기했다는 부분. 그러니까 한덕수가 쌍권총 만났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진석이 얘기하면 되겠죠. 너무 뭔가 사실이라면은 맞아 떨어지는 게 너무나 많다. 예. 조희대가 파기환송하고 한덕수가 30분 만에 대선 출마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맞아. 바로 그냥 마치 알았다는 듯 그렇게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덕수가. 절대 또 기자들한테 보도하지 말라고 와. 엠바고를 강하게 걸면서. 우리는 4월 6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4월 6일. 6일. 와. 오늘 사실 준비한 거 거의 못했지만, 아이 뭐 이것만 해도 네, 의미가 의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